네, 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장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 혹시 다들 잘 보셨나요?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부등식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용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촬영을 보시면서 뭐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은 다항식부터 함수로의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빠르게 진도는 나가겠지만, 이 흐름으로 여러분이 알아가면 좀 더 응용력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컨텐츠에서도 제시를 안 했을 컨텐츠라고 자신하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겹쳤더라면 제가 푸는 내용에서는 정말 빠르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는 거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편이랑은 마이크 상태가 좀 다를 겁니다. 1편은 이어폰으로서의 마이크 사용을 했고요. 2편에서는 제 본연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참 여러가지 생각을 만드는 힘이라고 제가 적기는 했습니다만,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수학을 하면서도 지금 물론 저도 수학을 구체적으로 뭐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구나라는 거를 요새는 또 많이 느끼고 있고, 대학교 수학을 보더라도 이게 또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게 되는 첫 내용인 다항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을 배웁니다. 식. 이 식을 배울 때는 수랑 연관을 지어서 배우면 가장 좋습니다. 수. 우리가 뭐 수라고 한다면 뭐 아시다시피 복소수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복소수를 시작으로 실수와 허수를 나뉠 거고, 이 실수에 대해서는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그리고 유리수에서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정수에서는 양의 정수라고도 부르는 자연수가 있고, 음의 정수가 있고, 가운데 0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수가 좀 많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입시키면 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식은 딱 두 개, 다항식과 단항식입니다. 근데 이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항이 여러 개가 다항식이라고 하고, 항이 하나, 뭐 예를 들면 수 또는 숫자, 수 또는 문자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수 또는 문자가 다 곱해져 있어서 항이 하나일 경우에는 단항식, 수 또는 문자 이거를 다 결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더하기나 빼기가 존재하면 다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이 미지수가 있습니다. 미지수. 근데 이 미지수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x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x가 아닐 때도 있죠. x가 아닐 때도 있죠. y, z, a, b, c, d, e, f, 이런 알파벳들 다 해당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항식, 단항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개 우리는 x 앞에 무엇이 붙느냐라고 하면 앞에는 대개 한 정수 정도 붙나요? 이보다 좀 더 크게 한다면 뭐 유리수 범위가 될라나요? 뭐 아니면 좀 더 크게 하면 실수 범위가 될라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유리수 범위까지인 것 같아요. 실수까지 논하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계산하기 쉽게 우리는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만 봐도 크게 상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내려가 보면 우리는 수에서 어떤 것을 배웠죠? 사칙연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식에서도 사칙연산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접근되죠. 수에서의 사칙연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에서의 사칙연산, 그쵸?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언제 배웠냐?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뭐 4학년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요. 그 상황에서 뭐부터 계산을 하죠? 괄호부터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없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서 최종 답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수니까 근데 이걸 식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 일단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 부분 언제 배우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내지는 한 중학교 2학년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항식의 곱셈을 배워요. 이게 중3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곱의 역형태죠. 곱의 역형태를 통해서 풀어져 있는 것을 곱의 형태로 나눔으로써 차수 하나 이상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의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왔는데 왜 우리는 나눗셈이 없나요? 나눗셈 왜 없죠? 네,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수사칙연산에서 배우는 나눗셈과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원리는 좀 똑같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바로 나머지 정리. 심지어 단어는 또 나머지 정리를 빼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정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는 경우라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고요. Q는 몫이고 R은 나머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항식으로 넘어오면서 대문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Q는 몫이고요. R은 나머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 다항식은 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x를 포함해서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항식을 알려주는 개념이 되므로 대부분 라지를 씁니다. 라지 알파벳. 이 점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과정에서 곱셈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는 곱셈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계산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는 수에서 바라볼게요.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100 더하기 1, 100 빼기 1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의 제곱은 만이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뭐 빼면은 9999가 나오겠구나. 물론 이건 알겠는데 곱하기 형태를 우리는 당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할 거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정리도 거론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이야기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도 배웠겠다. 사칙연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많이 하셨을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미지수라는 걸 포함합니다. 미지수는 이제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할게요. 전제하고 어떤 거냐면 이 형태입니다. 다항식은 0의 형태. 이래서 우리는 1차 방정식 그 나아가서 이제 2차 방정식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하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이런 내용을 도출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방정식을 거론하게 되고 이 방정식이 끝나고 나니까 무엇을 배우냐면 부등식을 배웁니다. 부등식도 역시 미지수를 포함하는데 다항식에 대해서 0보다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기호를 붙이죠. 이 과정이 부등식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그것까지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일단 등호를 붙이는 것 자체 그리고 부등호를 붙이는 것 자체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논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힘들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개념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해를 찾아야 돼요. 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부등식도 포함됩니다.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답이 하나 뭐 또는 이라고 해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 답이 딱딱 떨어지죠. 근데 부등식은 어떠냐면 해에 대해서 성립은 하는데 그 성립하는 범위가 방정식보단 넓어요. 아니면 안 넓을 수도 있어요. 꼭 넓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전체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해가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상태면 없거든요. 0이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거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제 해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꼭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범위가 더 넓다라는 개념은 절대 오류라는 거. 이 정도를 아시면 좀 더 계산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도 끝났어요. 방정식도 끝났겠다. 부등식도 끝났겠다. 그럼 이 과정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함수의 개념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야죠. 상태 알아야 돼요. 또 그 함수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돼요.
제가 상태와 분석을 분리해서 썼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똑같습니다. 그래프기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상태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아니면 이게 증가하는 상태네, 감소하는 상태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분석은 뭐냐면 이게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분석은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그려졌을 때 교점이 얼마일까? 이거 분석하는 거고요. 더 이제 나타나는 예로 한다면 두 개의 함수, 뭐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함수로 분석할 수 있느냐, 내지는 부등식에 대해서 함수로 분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함수의 분석이라고 제가 이제 써놓게 된 겁니다.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 b, c는 상수가 되고 a는 0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경우입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과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 방정식의 해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아마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의 방정식의 해와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떤 내용을 썼냐면 아시다시피 근의 공식을 썼습니다.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분자를 분모 2a로 나눈 이거에 대해서 x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판별식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0보다 작으면 어떤 형태? 허근이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근 아니에요. 실근이 아니니까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려요. 좌표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어디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허근까지 그리게 된다면 대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아마 3학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내용에서 배우지 지금 상태에서 범위가 복소수 상태에서는 좌표평면을 그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을 아는 거에서 함수로 넘어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외지 이제 내지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또 돈을 내고 보시는 사설 모의고사가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다 이런 내용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분석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케이스는 또 2차 방정식 말고 연립 1차 방정식. 이 연립 1차 방정식 중에서도 미지수가 2개.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y는 m1x 더하기 m2 또 y는 죄송합니다. n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m2x 더하기 n2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맞죠.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은 0인 거 하나랑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는 0인 거 하나,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과정, 이 두 개의 함수는 겹쳐질까요? 안 겹쳐질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좌표평면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리게 되면 직선이기 때문에 하나는 어떤 직선일 거고, 네, 이 직선이다라고 할게요. 너무 그랬나요? 이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했죠? 네, 놀랍게도 교점이 발생합니다. 교점. 그럼 이 교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M1이라는 기울기와 M2라는 기울기가 다른 거죠. 달랐으니까 만났겠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립일차 방정식이라서 가감법과 대입법을 사용해서 x와 y의 해를 구했는데 갑자기 함수로 와가지고 해를 구하고 있네? 이런 상황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정식, 부등식을 푼다, 이것 따로, 함수 따로 이렇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가 올라가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나 성적 올려야지 하고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태를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는 게 느껴졌죠. 또 하나, 이제는 뭐 이런 상태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하나가 이런 형태,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형태. 네, 안 만납니다. 절대 안 만나요.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 네, 평행 상태예요. 그럼 이 평행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겠죠. M1과 N2가 같아야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y절편을 보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N1과 N2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은 M1과 N2가 지금 다른 형태, 그리고 여기는 M1과 M2가 같으면서 y절편이 다른 형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힌트는 변형이라고 했어요. 이 식으로 우리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다음의 식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M1과 M2가 달랐고 여기는 같으면서 y절편이 달랐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오래 찍은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제시한다라는 것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지금이 돼서야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는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수학에서 이런 게 수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좀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붙인다면 조금 더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뭐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오늘 영상 또 길어졌는데 계속해서 한 25분쯤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